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대표 조영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광산 갑 박준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인터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신 계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검찰 퇴직하고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던 기간이 한 2년쯤 됐을 때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참담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뭔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에 재직할 때 어떤 사람인 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치되는 모습, 그것을 참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한번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뭐 낙준연대, 작금의 정치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그 이낙연 전 대표님의 탈당 사태, 이 부분을 좀 제일 저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호남 지역에서는 뭐 별 영향을 안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수도권이 참 걱정입니다. 수도권은 5% 차이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낙연 대표님이 민주당 표를 5%만 가져가더라도 낙선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민주당 승리에 너무 큰 지장을 주실까 봐 그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 유세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요? 조금 현역 정치인들에게는 기분이 안 좋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지금 광주 또 호남 지역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과연 호남의 시민들, 도민들에게 감동을 준 분이 있느냐, 또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 분이 있느냐, 굉장히 드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출마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는 광산 갑의 경우에도 괜찮은 분이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일도 크게 없지만 잘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광산에 수많은 그 개발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 건도 해결된 적이 없었던 것,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어떤 그 재선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초임 때 그 역량 발휘를 전혀 못했던 분이 과연 재선을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들은 초선 때부터 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역량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재선 3선이 필요하다고는 또 합니다. 예. 하는데 예산 문제부터 국회 안에서 어떤 역할론도 중요한데 초선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수도권에 보면은 초선이면서도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경선을 통한 경쟁력이 우선인데, 예. 지금 우리 후보님하고 상대하고 이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합니다. 예. 들쑥날쑥한 반면에도 단 한 차례도 이긴 적은 없어요. 예. 현재까지. 예. 그러죠. 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텐데 아직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난 연말 조사에서 제가 여론조사 더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조금 제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음 뵌 분들 좀 뵈러 많이 찾아다니고, 또 저를 도와주던 분들도 그동안 조직이 없이 인간적으로 도와주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더 지지도가 상대방을 더 능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가 전해질 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정식으로 또
그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올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 여론조사 방법이 지금 현재 면접조사하고 ARS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곳에 따라서 뭐 이게 편차가 심하다던데 그 내용을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ARS 조사로 했을 때는 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예. 뭐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면접 조사로 할 때는 많이 지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예. 이게 아마 보니까 면접 조사 방식이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역에게 한 10% 정도 유리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그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경선은 ARS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연말 기준으로는 제가 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더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함께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시죠? 예. 가산점 20% 있습니까? 조금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예. 우리 후보님이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예. 한번 공약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에 당선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다고 하던데 예. 뭐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종식시키고 정권을 되찾겠다. 예. 아니 검찰이 원래 검사 통일체 아닙니까? 예. 우리 후보님도 검사장 하셨잖아요. 예. 같은 편 아니었어요? 같은 검사? 윤석열 한동훈과 저는 어떤 인종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부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세운다고 믿고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믿었던 검찰주의자이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검찰은 수사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인권기관이어야 한다는 그 신념을 내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검찰을 그 직접 수사 조직에서 인권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개혁을 늘 추진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파견을 나가서 검찰 개혁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국장을 맡아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활동할 때에도 민주당의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는 또 이재명 대표님의 그 법률특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그 검찰 개혁에 앞장설 그런 사람이지 같은 종류의 검사가 아니라는 것. 과거에 보면은 그 군사정권 시절에 정치 군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국방에 전념하는 그 참 군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인들을 같은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윤석열과 저를 같은 종류의 검사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면 저로서는 정말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우리 박 후보님이 뭐 인권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검사는 다 같은 검사인 줄 알았어요. 예. 꼭 그렇지만 않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을 타파해야 한다. 예.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균택 후보가 전직 검사라는 이유로 한간에 견제를 받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들려요. 예. 뭐 결이 다른다고 하는데 왜 견제를 받을까요? 아마 이제 선거라는 그 뭐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저를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종류의 검사로 몰아붙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돼서 아마 그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검찰 내에서도 그 결이 달랐던 사람이고 지금은 또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저를 검사 출신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의 결정, 당 대표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당 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주장은 윤석열, 한동훈이 좋아할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꽁 잡는 게 매라는데 예.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바로 세우려면 검찰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요새 제일 그 듣기 좋은 호칭이 민주당이 선택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어떤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이고, 저만이 제가 중심이 돼서 윤석열,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 개혁도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윤석열,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펼치는 정치 행태를 보면 검찰 당시에, 재직 당시에 보였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펼칠지 또 어떤 행태를 보일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통치 기반이 지금 검찰 특수부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을 또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힘을 빼고 개혁을 바르게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한동훈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약점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검찰의 개혁을 하려면 그 조직을 잘하는 출신이 필요하다. 거기서 얼마 말씀 하십시오. 예,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민간인 신분으로도 어떤 윤석열, 한동훈 정부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사냥을 막기 위해서 기여를 해왔습니다. 민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 신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더 유능하게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해 본 적은 있고 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쪽은 특수부통, 예. 이쪽은 형사부 쪽. 예, 예. 예. 그 형사부 또 행정 파트 쪽에서 근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 뭐 같은 부서는 아니었을 망정 그 검사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문제점이 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두 사람은 부장검사 이상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박균택 후보님은 사법고시 몇 기시죠? 제가 사법시험 30일에 예.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아, 연수원 21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몇 기죠? 거기가 23기입니다. 23기. 저보다 2기수 아래입니다. 아, 한동훈 위원장은 몇 기죠? 27기입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네요. 예. 예. 일단 선배시네요. 연수원 선배고, 예. 뭐, 검찰에서도 한참 선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검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박균택 후보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경선 후보가 의사 출신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관련해서 좀 뜨근뜨근합니다. 지금까지도.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의료 인력 부족이라던데 지금 정부에서는 의사를 늘리자. 의사협회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론을 보면은 국민들은 약 90%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의사들은 한 뭐 약 90% 가까이가 의사 수를 늘리면 파업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의사 수 증원 얘기가 나올까? 아마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골 지역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숫자가 많지만 ROTC 지망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대학생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ROTC의 장교에 대한 특혜가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어서 지망을 잘 안 한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의사 수를 늘려도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효과는 크게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수 의료 분야 그리고 시골에서 근무할 의사들에게 뭔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좀 오게 만드는 그런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후보님은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 예. 그러나 그 보완책이 함께 나가야지 숫자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늘리면 교육 질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시행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데 이거 뭐 고양이 쥐생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면 되지 뭐 언제부터 의사들이 이렇게 나라 걱정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걱정했습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검찰공화국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 그럼 의사협회 사고방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의사입니까? 의사가 필요하겠죠. 예. 예. 자기 편 말은 잘 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은 또 제가 이야기하면 또 이해를 쉽게 합니다.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의사를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체 그럼 뭐 식당 할 때도 그 협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늘려도 되냐고 구멍가게 백반집 안에 차리려고 차려도 되냐고 이거 혹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저는 좀 이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가 심각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 공약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여러 가지 내셨는데 예. 지금 최근에 그런 주민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광주역하고 송정역 철도구간 폐지. 예. 이건 필요하다는 시민들은 많은데 정치권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박광태 시장 때부터 했던 일입니다. 예. 그때 강기정 시장이 반대했는데 이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광주역을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셔틀버스, 셔틀기차 이용자가 14명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연말에 다행히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편당 이용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40명밖에 안 됩니다. 버스 한 대도 안 되는 그 분량의 그 승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그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 때문에 북구 쪽은 물론이고 우리 광산구 쪽도 우산동 또 운남동 신흥동 얼마나 많은 그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합니까? 장병역활,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교통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것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길 위에 그 푸른 길을 만들어서 산책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문화 예술 공연 그런 그 구간을 만들어주고 또 청소년을 위한 레일바이크 시설 만들어주고 이래서 정말 어떤 시민들을 위한 그 운동, 복지, 어떤 문화 공간으로 저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까 의사협회, 검찰공화국 그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소비자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이 소비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행정이라든가 사법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꾸 개혁 찾고 혁신 찾고 변화 찾는데.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하철 2호선 4구간 신설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까? 저게 그 2호선 순환철로를 만들 때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송정역이 광주의 관문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광산 남부에는 호남대와 광주여대라는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남산단, 소총공단,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교통약자들, 서민들이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송정역과 우리 어룡동 그리고 우산동, 올곡동, 하남산단을 잇는 이 노선을 만들었어야 옳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무지구와 그 수안동을 잇는 부촌과 부촌을 잇는 이런 노선을 결정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미안했기 때문인지 그 광산 남부에 제가 주장하는 철로를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광주의 기본도시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 주장이 창의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렇다면 그때 노선 만들 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관여를 안 했을까요? 근데 그 광산 쪽에서 그걸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당연히 그 만들어져야 할 전철이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남구의 광주대학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순환도로에서 벗어난 일직선 지금 전철까지 3단계 공사를 계획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는 순환선으로 지나가기가 좋은 곳인데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광주 도시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고 추진하는 정치인이 없었는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고,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굳은 신념입니다. 그래요. 예. 송정역, 선운지구, 소촌동, 예. 우산동, 월곡동, 하남 3단, 수안역.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경선에 임하시면서 예, 앞으로 어떻게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향이 또 저기 흑성리 예. 부모님 사시죠? 예, 흑사거리입니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균택 후보는 국회의원 하려고 나섰을 때부터 부모님이 볼모로 잡혀 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지금 출마를 하셨어요. 예. 큰 뜻을 갖고 나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직 제가 그 인지도가 아직도 조금 낮은 편이고, 시민들께서 저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검사 출신이라는 마타도 때문에 그렇죠, 조금 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 제 참모습을 잘 좀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산 우리 시민들께서 제가 어떤 그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광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특히 윤석열, 한동훈을 꺾을 때 저만한 사람이 없고,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저만한 어떤 그 지식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박균택 후보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광산저널 TV 국회의원 예비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